전 세계의 많은 운동 선수들이 부상과 싸우고 있고 또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몸이 가장 우선이고 제가 컨디션이 좋고 체력을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할 때 부상을 당할 확률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동 선수로서의 내 목표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하시면 좋은 운동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 체조의 요정. 이 단어만 들어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리본, 곤봉, 후프로 멋진 연기를 펼쳐주면서 사실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모습이 아마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오늘은 현재는 국가대표 선수에서 지도자이자 CEO로 변신하신, 하지만 여전히 18년째 리듬 체조와 사랑에 빠져 계신 손윤재 선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네. 자기소개 한번 모두 다 아시겠지만 네, 한번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현재입니다. 네, 현재는 2016년 리우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에서는 은퇴를 하고 또 리프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또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리듬 체조라는 이 종목, 운동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선수님께 직접 러브콜을 드린 건데요. 그 전에 리듬 체조라는 종목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스포츠인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직접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리듬체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5가지 수구, 뭐 줄, 후프, 볼, 곤봉, 리본의 5가지 수구를 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종목별로 1분 30초의 음악에 맞춰서 선수들의 이제 신체 난도와 또 기술 난도를 해서 그 난도들을 채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스포츠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 예술이 섞인 그런 종합 예술 스포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쉼 없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모습도 저는 기억이 남고, 곤봉을 이렇게 높이 던져서 이렇게 탁 잡았을 때 모든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사실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천장의 높이가 그 경기장에서 최소 8m라고요. 아마 8m도 시니어 선수들이라면 조금 낮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군요. 네, 선수들마다 개인차로 이제 네. 더 높이 던지는 동작도 있고 아닌 동작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림픽이나 큰 경기에서 하는 경기장은 어떻게 미터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뭐 3, 4층의 이상의 높이 경기장에서 많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능력, 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저희가 이제 어떤 근육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리듬 체조에 특화된 운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력과 당연히 근력이 필요하고 근력에 이어서 약간 이런 테크닉이나 그런 개인의 노하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순발력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던지면 어디에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도 생길 만큼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이도 기술에다가 심지어 그 리본이나 곤봉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후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 부상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좀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이제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부상은 정말 어디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막 엄청 심하게 다치거나 이런 부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리듬 체조는 다행히 뭐 높은 곳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적인 요소는 없지만 저희의 모든 동작 자체가 고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과부하되게 좀 유연성이 많이 필요로 하는 종목이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고질적인 부상들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실시한 2019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체조 부문 결과를 함께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함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상이었습니까? 1위가 뭘까요? 1위 저는 짐작가는 부분이 네. 있긴 한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뜯어봐 제가 주시겠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네. 맞으셨나요? 네. 짐작하신.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상인 것 같고 또 이제 저희는 한 발로 돌거나 한 발로 뭐 착지하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네. 이때 잠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좀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인대가 약했을 때 이런 부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위가 뭔지 한번 같이. 2위는 잘 뭘까요?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아, 네. 네. 아, 그냥 쿵 하고 네, 이렇게. 넘어지거나 또 체조, 리듬 체조에서는 이제 숙련되면은 그런 일이 잘 없기는 한데 처음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3위는 뭘까요? 한번 뜯어봐 주시죠. 3위는 뭘까요? 짜잔. 아, 네. 아, 찰과상. 그런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체조할 때 맨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수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구에 대한 부상도 조금은 있는 것 같네요. 도구를 많이 사용하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야도 또 설문조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함께 알아볼게요. 네, 이어서 스포츠안전재단에서 2019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를 하나 더 공유를 해볼게요. 체조, 이제 맨손이나 생활체조 등을 할 때 부상 부위가 어디였냐? 아까는 어떤 부상을 당했었냐인데 이제는 어떤 부위가 많이 다칠까였어요. 1위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위가 발목이 맞습니다. 1위가 발목이고요. 2위는 사실 저는 무릎이 왜 아픈지 모르겠는데 무릎이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3위는 이건 좀 이해가 가요. 손바닥 이렇게 딱 짚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선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허리 부상을 생각보다 조금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상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발목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다치는 부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저희가 부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손흥민 선수를 모셨잖아요. 그러면 발목 부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제가 선수 생활 때도 조금 사용했었던 방법을 한번 우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팁을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또 부상 방지를 위해서 발목 부상 방지를 위해서 간단한 운동들 매일 하시면 좋을 운동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이런 세라밴드 같은 고무줄 밴드, 탄력이 있는 밴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도는 본인의 근력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 또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실수록 또 강도 높은 밴드를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을 기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발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네, 그래서 밴드를 이렇게 발가락 쪽에 걸어 주실 거고요. 손으로 힘을 주셔서 당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듬체조 선수인 경우에는 발가락 힘을 줘서 포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가락까지 사용해서 포인했다가 천천히 플렉스, 다시 포인, 플렉스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무릎이 뜨지 않게 최대한 무릎은 바닥에 붙이고 등도 펴주시고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으로 몸쪽으로 고무줄을 당겨주시면 되고 갈 때, 올 때도 천천히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발목 바깥쪽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많이 다치는 경우가 이 바깥쪽과 안쪽 힘이 없어서 많이 다치기 때문에 혼자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는 뭐 벽이나 바에 묶어두시고 하시면 되는데 혼자서는 반대발로 감아서 고정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릎은 구부려 주실 거고 이 상태에서 발목이 조금 안쪽으로 온 상태에서 왼다리에 힘을 주고 최대한 바깥쪽으로 당기고 돌아올 때 천천히 바깥쪽 근육을 사용하시면서 둘, 천천히 돌아오고 셋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을 하면서 바깥쪽 근육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주의할 점이 갈 때는 같지만
돌아온다고 휙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같지만 돌아올 때 천천히 저항을 느끼시면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 운동도 할 건데요. 이거는 조금 옆에서 누가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기둥에 묶어두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옆에 묶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이 발목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하나. 이때 중요한 건 돌아갈 때 천천히. 다시 돌아올 때 천천히. 네, 이렇게 힘이 조금 강해졌다고 느끼면 밴드 강도를 조금 센 강도의 밴드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조금 당기는 저항력을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바깥쪽과 마찬가지로 안쪽 힘도 있으셔야지 발목이 돌아가는 걸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갔다가 돌아올 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앞으로 포인하는 것과 또 바깥쪽과 안쪽 이것만 운동을 하기 전, 운동 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신다면 발목 주변의 근육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삐끗하거나 돌아가는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목 부상을 막을 수 있는 스트레칭까지 같이 배워보니까 특히 손윤재 선수님이 이렇게 직접 알려주시니까 뭔가 든든하고 부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힘도 생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가 정말 발목 부상이 잦기 때문이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점프도 많이 하고 맨발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발을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업을 한 상태에서 서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들이 이제 발목의 주변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쉽게 꺾이거나 다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번 2015년 아마 루마니아의 월드컵 시리즈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놀라고 보시는 뭐 심판진이나 뭐 코치들도 다 놀랐을 정도로 그런 부상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원래도 이제 발목이 좀 약해져 있고 인대가 좀 약해져 있던 상황에서 경기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체력적인 부분까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나마 발목이 안 좋을 땐 다른 부분으로 조금 더 커버를 했다면 그 체력적인 요소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게 과부하가 발목으로 가서 그런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선수님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고 국가대표 선수로 또 한창 이렇게 전성기를 맞았을 때가 사실 지금 꿈나무들 양성할 때랑은 환경이 조금 다르셨을 것 같아요. 대처하거나 올바른 이런 커리큘럼이나 뭔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프로그램 같은 게? 저희가 어렸을 때 리듬 체조를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체조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계에서 부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선수 개인이 잘못한 거다. 뭐 관리를 잘 못한 거고 정신력이 조금 약해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조금 지금보다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스포츠 의학이나 선수들의 부상 방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선수들이 예전에는 병원을 간다. 이러면 정말 큰 사고가 나야만 병원에 갔지만 지금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재활 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체조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 더 많이 집중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프고 낫고 다시 이겨내고 다시 리오올림픽까지 2016년도까지 가시기까지 사실 심리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야기해 주실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운동선수들이 부상과 싸우고 있고 또 부상을 당했을 때에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그 누구여도 되게 편안하게 이겨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는 다른 운동선수들을 엄청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부상에 대한 것들 아니면 부상을 당했을 때 조금 더 심리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코치진이 좀 지도자분들께서 더 이제 신경 많이 쓰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준다면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부상도 있고 혹시 예방할 수 없는 부상 이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정말 큰 부상은 잘 없는 편이에요, 리듬 체조에서는. 다행히 네. 다른 운동에 비해서 뭐 다른 종목들은 조금 뭐 정말 높은 곳에서 뭐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거는 뭐 곤봉을 높이 던졌는데 맞는 정도인 것 같고요. 그건 뭐 네. 잘 피하면은 네.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외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막을 수 있는 부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관절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동작들이 좀 네. 과신전돼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분을 과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잘 받쳐줄 수 있게끔 네. 주변의 다른 근육들에 대한 훈련을 좀 많이 하면은 충분히 뭐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만큼 힘든 상황이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조금 받아들이고 최대한 자책을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책하지 말면서 조금 더 체력적으로 가다듬을 기회, 뭐 심리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예를 들면은 항상 제가 준비를 해왔던 연기를 시합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차근차근 천천히 해내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막상 당일 시합장에 갔을 때도 훨씬 더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고 뭔가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건 처음이지만 많이 해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긴장감을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매일 습관처럼 손유진 선수께서 하셨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훈련할 때는 매일 아침 발레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 운동을 시작할 때는 항상 코어 운동을 해서 이 두 가지는 매일매일 제가 했던 것 같고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운동에 대한 평가를 뭐 일기로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에 대한 목표라든지 오늘 훈련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늘의 감정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뭐 내가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나 뭐 목표나 이런 다짐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상을 당하셨을 때가 2014년도 금메달을 따신 이후에 2015년도셨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사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와 부응이 있을 거고 그런데 부상을 당했고 또 은퇴까지 결정을 하시면서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 부상을 견디면서 네, 2015년도에 그 경기 당일날 부상을 당하는 모습 때문에 사실 그때 부상을 엄청 크게 당한 걸로 되어 있지만 선수 생활을 하면서 부상은 사실 항상 가지고 가는 부분이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잘 마치고 16년도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힘들었지만 또 평상시와 같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서 잘 이겨냈던 것 같고요. 다행히 마지막 시즌에는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훈련 비용, 뭐 아니면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비용들 그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혹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 선수로서 국가대표이기는 하지만 네. 또 리듬 체조가 또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뭐 자율적으로 정말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거의 자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많은 후배 선수들도 막 러시아 훈련을 가면서 다 지금 자비로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좀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CF를 진짜 많이 찍으셨고 CF 요정이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셨었죠. 네, 당연히 이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뭐 시선들이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 저는 모든 걸 다,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겪었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치만 사실은 뭐 그런 다른 요소들에 집중하지 않고 일단은 운동선수로서의 내 목표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많은 운동선수들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도 많고 하지만 그만큼 뭐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조금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로 은퇴를 하고 나서는 CEO, 그쵸? 지도자. 또 그리고 리듬 체조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자로 변신을 하셔서 열심히 CEO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CEO로서 단발도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러면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부상 관리를 직접 또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 이제 엘리트 체육 선수들보다는 취미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리듬 체조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좀 대중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쉽게 리듬 체조를 배울 수 있게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부상 없이 또 건강하고 또 재밌게 운동을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자세적인 부분이나 막 워낙 그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앉아있는 굽어져 있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체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저도 배워야겠네요. 네, 좀 교정을 시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기본 근력이 따라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또 어려운 기술 난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라도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예방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듬 체조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그런데 국제 대회도 만드셨다고 네. 들었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주니어 때 국제대회 경험이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시니어가 됐을 때 엄청 큰 국제대회를 나가니까 막 상대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그럴 것 경험이 같아요. 좀 다른 네.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하지만 이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자비로 국제대회를 출전을 해야 돼서 아, 그러지 말고 그럼 한국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대회들을 출전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것들을 모아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국내에서 이제 개최를 했고요. 또 네. 이름은 다르지만 2회 정도 주최를 했고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7개국의 선수들이 참여를 했고 좀 주니어 위주로 되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맞아요. 미뤘지만 네. 뭐 올해는 꼭 다시 했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대회 이름은 리프 챌린지 컵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마음에서 했던 것 같고 매우 보람찼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부상과 관련된 이제 선수님의 직접적인 경험, 또 그거를 녹여놓은 또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었는데요. 두 가지로 딱 포인트를 나눠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몸이 가장 우선이고 또 운동선수로서 몸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체력 관리를 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체력 안에는 근력이나 이제 뭐 기초 체력이나 코어들이 다 들어갈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의 경우는 또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또 멋진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매일매일 훈련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몸과 마음이 네.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돌아가야 부상도 막을 수 있고 또 리듬 체조계에서 예쁜 어여쁜 연기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손현재 선수 모시고 부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너무 아쉬운데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리듬체조 선수로서는 은퇴했지만 또 지금도 리듬체조 관련된 일을 하면서 또 꿈나무 친구들 또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선수를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부상 없이 정말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평생 해왔던 운동인 리듬체조의 대중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들을 할 예정이니 또 많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손현재 선수님 오늘 정말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손현재 선수님 모시고 부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